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여기는 좋은 아침 선우의 뷰티풀 데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빨간 차의 효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빨간 차의 효과. 이게 뭐냐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빨간 차를 하나 본 거예요. 어라? 왜 이렇게 오늘 빨간 차가 눈에 많이 띄지? 이상하게 그날은요. 계속 빨간 차만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사실 갑자기 누군가 빨간 차를 막 풀어놓은 건가요? 아니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단 하나, 내 관심의 필터가 빨간색에 맞춰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참 닮지 않았나요? 나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것만 본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색의 필터를 끼우셨나요?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될 거야.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난다. 이렇게 부정적인 필터를 끼우시면요. 오늘 하루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긍정의 필터를 끼우시는 거죠. 감사한 일,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그 필터를 끼는 순간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파란 하늘, 그리고 또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내 옆에 있는 내 사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마법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미소 짓는 얼굴들, 아름다운 모습들만 필터에 걸리게 될 겁니다. 오늘 한번 필터 바꿔 껴보죠. 긍정, 설렘, 요 두 가지로 좀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찾는 그 빨간 차가 오늘은 여러분을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해드리지 않을까요? 2026년 2월 3일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여러분의 오늘을,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 오늘을 응원합니다. 선우의 뷰티풀 데이 문 열게요.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자주 틀면 안 되거든요. 크러쉬의 뷰티풀 함께 들었습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뷰티풀 데이 필터로 갈아 끼우셨나요? 네. 끼우셔야죠. 네. 저도 아침에 그런 경험해요. 운전을 하고 탁 나오는데 굉장히 매너 없는 운전자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날은 기분 나쁜 사람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웃고 맙니다. 그냥 어쩔 거예요. 예. 기분 나쁜데 어떻게 쫓아가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제 사람도 아니고 잊어버리고 싶고요. 진짜 그런 경험도 많이 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차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그 브랜드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걸 내가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와, 신기하다. 오늘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네. 그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필터로 갈아 끼우고 계시면 이상하게 웃을 일만 생긴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기분이 다운돼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빌런 같은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 탁 들어오면 청취자분들의 웃음 버튼, 감동 버튼이 저를 싹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2시간만큼은 진짜 괜찮은 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진행자들이 그럴 거예요. 척하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좋은 필터를 낀 것 같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필터를 끼는 데는 분명히 청취자분들이 반응을 주시는 거죠.
특히 저의 웃음 버튼들이 좀 있어요. 미소 버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분의 댓글을 보면 갑자기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그래 잘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유튜브로 진짜 쉽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든 맞장구 쳐주시고 반응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보면 또 저의 감동 버튼이 탁 눌러져서 그때부터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뷰티풀 데이가 기분 좋아지는 버튼이 되어서 뷰티풀 데이를 잠깐 들으셔도 그래 오늘 기분 좋아졌다. 살맛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필터를 갈아 끼우고 나면 아마도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 지나치는 풍경들이 아마 너무너무 환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외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상황들이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로 그냥 후루루 마법처럼 바뀌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공감 버튼 선의 뷰티풀 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뷰티풀 데이 1부는요.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각종 팔도 명품 젓가를 파격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워런티를 제공하는 정찰제 바디샵 덴트웨이.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메가밀리언스 잭팟 깜빡깜빡. 네, 이번 화요일 메가밀리언스 잭팟은요 323 밀리언 달러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스에서 함께해 주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여러분들 뭐 어떤 분야든 아마 건강이라는 걸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단순히 뭐 수명이 길어졌다? 이거 아니고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고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항노화 더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에서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을 관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서 이제 격주로 좀 이번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도 그 시간에 좀 발맞추어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을 관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타임 항노화 센터의 알렉스 킴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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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과의 시간이 굉장히 요즘 핫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이게 무슨 어떤 뭐 시니어 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중장년층들도 미리 관리하자. 그러면 뭐 내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고요. 야, 이제 세상 좋아졌다. 뭐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뭘 알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진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많죠. 네. 우리 타임 항노화 센터 아마 오늘 방송을 혹시라도 처음 들으신다면 그런 데가 어디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요. 네. 살짝 우리 좀 소개하고 넘어가 볼까요? 타임 항노화 센터 어디에 있는지 네.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토렌스에서 지난 몇 년간 항노화 그리고 리제너티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재생의학을 전공하면서 네. 저희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 K타운 한인타운에 제가 2호점이자 타임 항노화 센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트리플보드 병리과 의사고요. 네네. 병리과라고 하면 세포와 유전자, 염색체 그리고 그 외 각종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는 거시적 세상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
수백만 배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암이 왜 생기는지 저희가 90년대에는 암이 탄 거 먹으면 생기거나 발암물질 예. 맞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암에 걸리면 내 자손도 암에 걸린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비과학적인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네. 유전자 그리고 세포와 핵산, DNA, RNA 저희가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맞은 그 파이자 백신도 mRNA 백신이잖아요. 오, 맞아요. 저희 맞아요. 같은 유전공학 그리고 병리를 전공하는 정상세포가 왜 비정상화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이자 임상을 하는 의사로서 이런 전공에 있으면 노화의 시계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20세 때까지는 성장만 하다가 네. 20살 때부터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오직 늙고 병들게 되는데 그냥 이것을 계속 예, 네, 늙는 맞아요. 거밖에 안 남은 거죠. 고장 네. 나고 병 나고. 맞습니다. 네. 이 노화 자체가 낮은 수준의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인간은 결국 암과 혈관 질환,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 그 각종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는 네. 최신 의학적 경향과 그런 임상적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내 몸과 내 세포와 내 핵산이 얼마만큼 안정화를 띠는지 이런 거를 후성 유전체 관리라고들 표현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줄기세포와 엑소좀 그리고 줄기세포도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네네.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자세하게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치료라 불리는 펩타이드 치료법까지. 이거 화장품에도 요즘 많이 네, 나와요. 맞아요. 펩타이드. 예. 네, 근데 그것을 인간의 몸에 주사를 했을 때 드러나는 극적인 그리고 생리적인 효과가 뚜렷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노화의 시간을 더디게 흐르거나 정지에 가깝게 흐르게 하거나 심지어 역행하는 수준에까지 현대의학이 이르러 있습니다. 이 약을 10가지가 넘는 약을 잘 배합해서 항산화제 덩어리와 함께 정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피하로 주입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그리고 짧은 기간, 즉 짧은 기간이라면 석 달 이내를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이 극적으로 생리적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지난 몇 년간 제가 해오고 있고 제가 K타운에서 지난 해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많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항노화 센터는요. 여러분 올림픽과 그래머시 로텍스 호텔 아시죠? 예, 로텍스 호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323-402-0458 미리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립니다. 323-402-0458 323-402-0458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우리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진료 과목이든 치료 과목이든 이런 시술 과목들이 있을 텐데 뭐 쭉 한번 나열해 주시죠. 제가 거기서 하나 오늘 좀 탁 골라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노화 longevity science 즉 장수의학을 얘기할 때는 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저희 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온 지 저희 의사들끼리 모여서 학회를 구성한 지 가까이 10년 가까이 밖에 되지 않는 신학문인데요. 첫 번째는 줄기세포를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줄기세포가 만들어낸 신우체계에 해당하는 엑소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그리고 세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초고용량 항산화제를 혈관으로 투여하는 법 이것이 세 번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번째. 항산화제 뭐 네. 음식 같은 거 이런 뭔가 맞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먹는 수준에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 기본이 100배에서 시작합니다. 많게는 400배, 500배까지 투여를 제가 클리닉에서 하는데 네. 암 환자든 자가 면역 환자들은 300배 이상은 기준치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현재 그런 치료는 제가 쭉 해오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펩타이드 치료라 보시면 됩니다. 펩타이드.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위고비든 톨세프타이드든 요즘 다이어트 약으로 각광받고 당뇨 네. 치료자로 각광받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펩타이드라고 그러고 이런 펩타이드에 대한 정의 자체가 규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현재 책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와우. 근데 이런 과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방금 언급한 줄기세포, 네. 엑소좀, 초고용량 항산화제 투여, 그리고 펩타이드까지 이 4가지를 저희는 신재생의학 또는 항노화의 꽃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4가지를 근간으로 했을 때 주위에
PRP라고 하는 자가혈 재생 치료라든지 나머지 각종 피부 재생 치료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배열하고 믹스를 잘하고 주기와 순서를 다르게 순서를 바꾸게 가져가면 인간의 체세포는 아주 더디게 성장을 합니다. 그게 오래 사는 장수의 지름길인 게 벌써 밝혀졌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젊어지는지가 36가지 정도 팩터가 이미 임상적으로 나와 있고 피 검사를 했을 때 20가지 정도 그리고 인바디라고 하는 체성분 분석기로 한 대여섯 가지가 더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특수 검사, 호르몬 검사. 제가 하는 마지막 제 클리닉의 꽃은 제가 병리과에서답게 그렇죠. 특수한 랩 검사를 제 클리닉에서 마련해 두었는데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일까요? 예. 피 검사를 약 100배 정도 확대한 유기산 검사라고 내 모든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을 먹었을 때 세포는 그것들을 대사를 거쳐서 쪼개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까지 가는데 이 단계가 수십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십 단계 하나의 허들을 넘을 때마다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마이크로 뉴트리엔트라고 하는 조효소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얼마나 잘 보충되고 있는지 그것도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내가 집안에 만약에 나비든지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에 내 몸에 중금속이 축적돼 있다. 그러니까 한때 유행했던 킬레이트 요법으로 그런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기준치가 있으면 네. 기준치 대비 내 세포와 조직에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예.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노인이 돼서 우울하거나 잠을 못 자는데 그러면 멜라토닌과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솔의 배율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 수면과 관련된 그리고 내 세포와 내 유전자 핵산을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한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더 특별하게도 마지막으로 암의 50여 가지 암을 유전자 DNA 프래그먼트로 진단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셀프리 DNA 요법이라고 하는데 50여 가지의 조기 진단이 불가능한 암. 인간이 지금 요즘 저희는 7가지 암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죠. 그렇죠, 내시경이나 그렇죠. 유방암이나 엑스레이 선으로 너무 폐암도 적어요. 맞아요. 근데 네. 나머지 40여 가지 넘는 암들은 혈액암을 포함해서 조기 진단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암세포가 1기가 되기 1년 전부터 피 속에 찌꺼기를 뿌리고 다니는데 과자 부스러기처럼 이런 것들을 아직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은 핵산 셀프리 DNA를 추출을 하면 내 몸에 1기가 되기 거의 1년 전에도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죠, 심지어 당연히. 최장암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가 왔죠. 그럼요. 요즘은 암도 초기만 발견을 해도 맞아요. 다시 이제 복구하시는데도 시간도 굉장히 적게 걸리고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알렉스 킴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쭉 들으면 와, 세상이 너무나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도 진짜 그렇게 달라졌다고 우리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네. 보던 그 젊음을 막 돌리는 무슨 뭐 약 하나를 먹으면은 뭐 갑자기 젊음을 찾는다 뭐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항노화를 다루는 그 범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앞서 왔다라는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확실히 와 이젠 정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아마 하실 텐데 네. 사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휴 그것도 또 좀 건강할 때 얘기겠지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예 70이 넘었고 혹은 80이 가까우고 80이 넘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것도 또 젊고 건강한 세포가 있을 때나 얘기지 하면서 또 약간은 나하고는 좀 그래 너네 젊은 세대들이 누려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조금 밀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가요?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예. 실제로 이것들은 경제적인 여건과 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난 세월 이제 이민을 오신 우리 한인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인데 내 젊은 세월에 대한 보상을 누리시기에는 그동안 향유에 오지 않으셨던 그런 관성 때문에 그런 누릴 것들은 자손에게 미루거나 양보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치매 검사를 제가 주 진단으로 저희가 많이 해요. 피타우 217번 유전 변이체를 제가 저희 검사에서 지금 네. 제가 하는 7가지 중에 또 하나에 네, 해당하는데 맞습니다. 치매를 무려 10년에서 15년 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내가 15년 뒤에 치매를 진단받을 확률을요. 왜냐하면 유전 변성체가 아밀로이드 핵산을 뇌세포에 침착시킬 때 네네. 방금 제가 말한 어려운 용어에 해당하는 프로틴 217번 유전자 단백질 변이체가 형성되는데 그 A형을 잘 관찰을 하면 그런 핵산 검사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네, 이게 제 전공이니까 진단을 하실 수 있어야지 뭐 심지어 네.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 선생님도 저한테 환자를 많이 의뢰를 리퍼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검사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그게 치매가 양성을 될 수- 뜬다면 양성에다 기준치 이상으로 뜬다면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면 극초기에 치매가 진행되고 있기도 전에 알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신경과 의사로 제가 바로 리퍼를 한 다음에 그렇죠. 도네페질이나 메만틴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치매 약 치매를 치료를 할 수는 없으나 네. 임상적으로 현재 의학으로는 그렇지만 네, 근데 늦추거나 더디게 맞습니다. 늦추고 그러면 예방 심지어 10년 뒤에 발현될 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에 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티에이징 클리닉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임상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분께 내가 번 돈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들은 내 아들, 딸이 누리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존중할 만합니다. 근데 제 작은 소견으로는 삶에 대한 보상은 각 개인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내 삶을 크게 침범하지만 않는다면 why not? 그리고 심지어 내가 70대 후반이라고 해도 면역계 저하로 마지막 노화의 파도가 오는 그 70대 후반에 감기로 병원에 입원해서 폐렴으로 합병증으로 왕망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든요. 맞아. 이런 경우가 제일 오늘 흔하죠. 여쭙고 싶었어요. 이 면역계에 저하는 인간의 마지막 노화의 파도입니다. 이 파도를 스무스하게 방지턱 넘듯이 잘만 넘으면 82세가 딱 되는 순간 노화는 이제 더 이상 쓰나미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82세를 중요한 넘긴 사람들은 90세까지 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맞아요, 박사님. 실제로요. 진짜 그 아까 이 노화의 파도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얼핏 뭐 보면 그러니까 40대 이제 후반,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서 또 확 노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60대가 되면서 또 한 번 또 확 노화가 다가오고 네. 그리고 이제 70대인데 그걸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지턱처럼 스무스하게 우리가 네. 이 항노화를 생각하면서 간다면 더 건강하게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방법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방법 그 4가지가 가장 주요하고 과학적 근거가 뚜렷이 있습니다. 네. 대학병원급에서 나온 수십, 수백, 수천의 논문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난 10년 이상 세월 동안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논문들을 서로 교차 검증하고 그런 논문을 받고 서로가 이제 논문을 더 높게 발전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던 그런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과학의 진보를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럼요. 다만 이게 실제 임상에서 쓰시는 분들이 지금 LA도 그렇고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그리고 제대로 네. 제대로 실현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오.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의사가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의사 선생님 되는 과정에서 전공이 중요하긴 한데 저희 코비드 때도 그랬지만 네. 병리과라고 하는 제 전공은 일단 세포와 유전자, 핵산, DNA를 들여다보는 학문이자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공을 하지 않으면 일단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나 MP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지금 설립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다운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일조하고자 저도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더 또 많은 그것만 사람들이 기다릴 순 해내야 돼요. 없어요. 네. 박사님. 네. 그동안 늙으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네. 여러 근데 가지 방법이. 진짜 저도 쭉 얘기를 들으면서 뭐 줄기세포라든지 펩타이드도 얘기해 주셨고 세포 재생도 얘기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잘 내 몸에 맞게 또 이 과정이 다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게 진짜 70세도 좀 건강하게 그래서 또 80대를 무난하게 90대를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좀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게 모두들의 바람이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거든요. 치매도 있고
있고 암도 있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요즘 감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보면 아까 그래도 자녀분들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어른분들이 저 역시도 아휴, 감기 조금 이겨내면 돼. 예, 잘 먹고 예, 약 먹고 그러면서도 병원도 잘 가지도 않고 뭔가 감기는 그냥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주변에 보면 어르신분들이 건강하셨다가 진짜 감기 좀 앓고 이게 폐렴으로 가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이럴 때 뭐 한국 같으면은 뭐 수액 주사라든가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알부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좀 금방 이렇게 기력을 찾으시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타임항노화 센터를 보니까 여기도 약간 항산화 치료가 있어서 한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게 과연 좀 좋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항산화 치료 자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수액 네. IV 테라피라는 거가 아까 제가 말한 세 번째 초고용량 항산화제 투여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용량의 먹는 거 차이는 이런 것도 있겠죠. 뭐 100배 네. 혹은 뭐 100배 이상으로 그렇죠. 사람이 먹으면 우리 소화기는 오직 10% 남짓의 소화액만 그러니까 즉 영양분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맵고 짜게 먹는 아시아인 민족 같은 경우에는 네. 심지어 만성 위염까지 있기 때문에 아, 그 소화율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한 10%를 잡았을 때 정맥 투여는 100%, 근육과 이제 피하 주사로 했을 때는 85에서 95% 사이가 오. 나오는데 이렇게 통하면 소화기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세포 우리 몸에는 50조의 세포가 있는데 네네. 그 50조의 세포로 즉각적으로 바로 영양제를 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인간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화기를 건너뛴다고 해서 저희는 바이패싱 GI 시스템이라는 말을 학교에서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몸을 체성분을 구성할 때 배아학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걸 영어로 embryology라고 하는데 체세포의 난자와 정자가 만난 지 4주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배아가 탄생하죠. 그러면 그렇죠. 심장 심실에 4가지 방실도 생기지만 6주에서 7주가 넘어가면 신경세포가 생기고 그 위에 8주가 지나가면 저희가 엔도덤, 메조덤, 엑토덤이라고 하는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라고 하는 배엽이 생깁니다. 아,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아기가 생기는 그런 네, 과정을 좀 생각해보면 그럼요. 배엽이라는 말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빼빼 마른 유형을 외배엽이라고 그러고 강호동처럼 근육도 많고 지방도 엄청 많은 그런 체형을 내배엽이라고 그러고 살이 잘 안 빠지면서. 네. 그리고 그 어디 중간에 밸런스가 잡힌 체형을 중배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희가 배학을 이해하게 되면 면역세포도 이해할 수가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네네. 저희가 장기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장 쪽에 가면 우리 성인이 다 자란 8주 이상이 된 인간이 자라면서 이제 장기 쪽에서 특히 large intestine이라고 하는 대장 쪽에 꽈리를 트는 게 바로 lymphatic system입니다. 즉 림프구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둔지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장의 건강이 무너지고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인간이 수명을 다한다 보시면 돼요. 즉 노인이 돼서 변비가 생기거나 혈변을 누시거나 네. 그리고 내가 먹는 게 시원찮아서 장 기능이 정지하시면 백혈구 기능이 거기 백혈구가 인간의 70%가 거기 모여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장 건강, 네, 맞습니다. 유산균 유산균 드셔라, 먹으라고 하는 뭐 거예요. 하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기는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서 목쪽 감염을 신경 쓰고 그쵸. 맨날 목만 호흡기. 예, 예. 목만 이제 목도리로 둘둘 치매죠. 그거 중요합니다. 중심 체온이 갑상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심 체온이 1도 떨어질 중요해요? 때마다 예.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는 거는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에 있는 림프선의 비율과 네. 그리고 겨드랑이 여성분들이 이제 유방암이 있으면 떼내는 겨드랑이와 서해부 사타구니 쪽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뒤엎을 만큼 70%는 3분의 2 이상은 장에 있는데 몰랐네요. 네 우리가 채소 과일 야채를 주구장창 먹으라고 하죠. 노인분들께도 그렇게 권하죠. 예. 근데 인간의 소화기는 절대로 채소 과일 채소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셀룰로스라고 부르는데 아주 고분자 물질인데 인간의 세포는 그것을 절대 소화할 수 없어요. 근데 소화할 수 없는데 그러면 왜 왜 먹으라고 하는 먹으래? 거야? 네, 그게 정답이죠. 바로 장에 있는 백혈구를 살리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35세 전으로 신체에 노화가 오고 근골격계, 50세 전으로 폐경이 와서 호르몬의 노화가 오고 마지막 70대 후반에 결국 면역계 노화로 오는데 이 면역계는 70%의 장면역에서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많이 못 드시죠. 소화기가 떨어져서. 뭐 야채도 뭐 이만큼은 네, 먹어야 된다는데 못 먹죠. 체하시기도 그럼요. 하고. 그러니까 못 먹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장내 미생 환경이 박살이 나면 백혈구들이 주둔할 수 없고 훈련을 못 받겠죠. 면역이 무너지는군요. 맞아요. 면역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70대 후반입니다. 그때 방지턱 넘듯이 이거를 관리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가 수명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럴 때 체세포 분할을 다 잃은 줄기세포는 더 이상 만성 염증화 된 것 때문에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간 사람의 체세포는 줄기세포가 꺼져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아서 젊은 애들은 어디 부딪혀도 뼈도 금방 붙고 그러니까요. 금방 낫지만 어른들이 뼈 한번 실금이 가면 평생 낫지 않죠. 그것 때문에 줄기세포의- 돌아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줄기세포의 성능이 꺼진 상태, 즉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이 질병의 근거는 낮은 수준의 염증, 즉 이런 것들을 노화와 연관해서 저희는 인플러메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네. 에이징과 인플러메이션이라고 하는 염증의 합성어인데 이것 자체가 10년 전에 저희가 논문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로병사는 끈이 있고 그 질환에 대한 이론이 있고 생리학적 효과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근거적인 치료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과학적 근거와 논문에 기반해서 네. 제 클리닉은 지난 몇 년간 줄기세포와 엑소점, 초고용량 항산화제 그리고 펩타이드를 수십여 가지의 이제 주사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비백 그리고 여러 가지 한 번 올 때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 피하 주사 통해서 적게는 27가지, 많게는 30가지가 넘는 주사제를 밀어 넣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걸쳐서요. 네.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신 분들은 해마다 오시는데 아주 생리적 활성도가 남다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검사를 해도 그 노화의 아주 다르게 방지턱을 나타납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면서 네, 그런 비법들이 있죠. 지켜 나가시는 거죠. 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학의 발전이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있고 네.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 실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로 진짜 내 아팠던 부분, 내 약한 부분들이 조금씩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이것도 또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60대, 50대 후반부터 또 70대 네. 가장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잘 하셨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 이 줄기세포 시술이 과연 또 가능할 것인가? 이게 나이가 있으셔도 그것도 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워낙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도 과연 젊을 때 해야 되는 건지. 네. 줄기세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긴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방송이 시간이 유한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걸 뽑는 것을 어탈라거스 줄기세포, 자가 줄기세포라 그러고 내 남의 거를. 네. 남의 거를 받는 것을 엘로제닉 줄기세포, 즉 이것도 알고 동종 계시네. 인간 그러니까 같은 종을 띤 유전자 HLA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 대한 저희 검증인자들인 인체에 존재합니다. 그런 이름 표지자가 있는데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옛날에 인슐린은 돼지한테 추출한 건데 돼지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에서 사람 대 기부받은 사람 대 사람으로 추출받은 그런 걸 이식받는 것을 엘러지닉 줄기세포라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유명한 것은 자기 지방과 자기 피를 뽑거나 하는 자기 줄기세포죠. 그래서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일본이나 한국 가셔서 네. 자기 거 해가지고 뭐 기다렸다가 배양을 하죠. 배양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불법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해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70대 노인이 내가 더 젊은 줄기세포를 얻고자 자기 걸 뽑으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후에 줄기세포는 스위치가 꺼진 상태가 꺼졌어요. 됩니다. 노화 자체가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이 활개치면 줄기세포는 스위치를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걸 뽑아서 밖으로 체내로 빼낸 다음에 효소 첨가제를 첨가하고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화학적인 첨가를 하면 줄기세포가 분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수가 엄청 늘어나고 약간의 활성도를 띤 줄기세포가 그중에 1%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4주 정도, 4주 정도 계속 개수를 늘리는 과정인데 그런 다음에 환자한테 주입받으면 활성화된 줄기세포가 다시 들어와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대의 노인과 만약에 내가 30대 때 이걸 했다면 30대 때 체세포는 엄청난 줄기세포의 보고겠죠. 그러니까 이 자가줄기세포의 뚜렷한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나이 자체가
변수입니다. 내 걸 뽑는 건 똑같은데 면역 작용이 없어서 안전한 건 똑같은데 30대 때 뽑은 내 줄기세포와 지금 40년이 지난 70대 때 내 몸에 뽑은 줄기세포는 성능이 의미 다릅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맞고도 효과가 없다는 사람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더 많은 겁니다. 일본에 가서 돈을 수억 원을 쓰신 분도 봤지만 줄기세포가 네.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이 그리고 그 뽑을 당시에 그 사람의 염증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 네.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지방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염증 수치에 따라서 줄기세포가 또 갈리기 시작합니다. 오. 그러니까 변수가 아주 난무하죠. 그에 반해서 저희 서양 그러니까 프랑스랑 독일 그리고 미국 캐나다가 하는 이 태반 유래 또는 탯줄 유래 왈튼 젤리 엄빌리컬 코드 줄기세포는 줄기세포가 추출하는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이 왈튼 젤리라고 하는 탯줄에서는 20에서 3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아에서 네, 막 나오는 태어난. 뭐 제대혈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지요. 제대입니다. 즉 아기가 막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던 그 호수라고 표현하죠. 그 줄을 탯줄이라고 하는데 그 탯줄 안에서 줄기세포가 20에서 30% 나오고 그 탯줄혈 즉 제대혈 안에서 이제 저희가 골수세포 유래 헤마로포이릭 스템셀이라고 하는데 그 줄기세포나 혈관을 신생합성시키는 줄기세포가 미약하게나마 좀 나오고 그리고 탯줄 태반 중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네네. 아기가 엄마 쪽을 바라보는 쪽을 양막이라고 부릅니다. 엠니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엠니언에서 줄기세포가 중배엽 유래 줄기세포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배합할 수 있는 현재 기술이 미국이나 북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술을 이미 미국에서는 10년 전, 13년, 14년 전에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아름아름 소수의 프로바이더가 해오다가 지난 5년 사이에 이런 줄기세포 클리닉들이 전 미국에 4배가 늘었습니다. 와우. 주로 유타 쪽, 규제가 더 심한 굉장히, 유타 쪽. 예, 뭐 수요도 있겠지만 네, 예, 굉장히 폭발적으로요. 예, 완전 좀 발전이 됐고 네. 예. 근데 저희 아시아인들이 아직 이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건강에 그러니까 관심 우리가 있는 또 그쪽 정보에 딱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네. 있어요. 그 백인들 사회에서는 이미 저희가 인터넷에 많이 보는 한 해 100만 불을 쓰는 뭐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예. 하는 유명한 사람, 야, 그런 노화를 100만 내가 장자. 거스를 보겠다. 네, 맞아요.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백인들 사회, 주류 사회, 그리고 백인들 속에서 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 탯줄률의 줄기세포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할리우드의 뭐 셀럽들도 네, 맞습니다. 점점 예, 점점 많아져요. 젊어지고 네, 실제로 그렇죠. 브래드 피트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저희 의사 이걸 전공하는 학회 가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쪽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니셜로 얘기를 해서 환자 정보는 보호하지만 저희는 다 알고 알고 있거든요. 있죠. 네, 네. 누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화학적 정보는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시술 자체가 그런 셀럽들이 전과 후가 언론에 노출된 사진을 봐도 다르고 뭘 했길래 이렇게 애가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게. 성형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성형을 넘어섰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예. 바로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은 소수의 그러니까 다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비율 중에서는 2% 남짓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볼 수 네. 없듯이. 네, 그렇죠. 네, 네. K타운에도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수의 의사들이 이거를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걸 강의하는 위치에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사실 알렉스 킴 네. 박사님이 해부병리, 임상병리, 뭐 혈액병리, 그러니까 병리 학자이기 때문에 네. 병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전문이기 때문에 네, 이 맞습니다. 부분도 또 이 부분에서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오늘도 이야기 나누다 밤을 새도 우리 알렉스 킴 변호사님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금 가장 화두되는 것이 롱제비티 그냥 네, 정말 장수죠. 항노화 장수. 근데 어떻게 장수? 진짜 건강하게 그 장수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모두가 맞춰 있어요. 근데 과학이나 의술은 그만큼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식이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저속노화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의 그러니까 노화의 시계를 좀 느리게 또 천천히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항노화 센터, 타임 항노화 센터입니다. 시간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AI 로봇 모발 이식 수술도 하고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탯줄, 태반, 유래, 그 MSC 줄기세포 시술, 그리고 재생치료에 이제 다 들어가죠. 네. 피부, 세포 관절, 재생, 네. 관절 아프신 분들, 그리고 흉터, 네, 예, 흉터 뭐 치료도 여드름 가능합니다. 흉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흉터 치료,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 항산화 치료. 네. 예, 요 수액 치료도 있고요. 성인병, 그리고 저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암과 치매. 예, 요거를 세포 기능 전문 기능 검사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예,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예, 좀 천천히 가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함께 연구하는 곳입니다. 자, 닥터 알렉스 킴의 타임 항노화 센터, 올림픽과 그래머시 로텍스 호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323-402-0458, 323-402-0458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셔서 어떤 상담이든 좀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장 또 항노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 그 상담 시간이나 예 진료 시간 예 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약을 물론 분명히 하셔야겠지만 네. 뭐 어떻게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네. 진료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지금 월수는 휴진하고 있고 제가 다른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K타운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열고 있고요. 화목금토. 네, 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여러분 예약을 하시고 일단 상담을 좀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께 가장 뭐 기능 검사부터 시작해서 또 만약에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쪽에서 받은 검사나 이런 것들도 네, 좀 그럼요. 참고하시죠. 이게 제일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제 프라이빗 클리닉답게 이제 제가 프라이빗 케어를 열지 않으니까 대신에 선생님들께서 프라이머리 닥터 선생님들이 피 검사를 이런 걸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피 검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한번 네, 그냥 이거는 이거고 저건 나쁜 저거고. 것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면 그 밑에 MP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이렇다라고만 얘기하지 이 피 검사가 무엇을 의미하며 당신의 건강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얘기를 안 할 텐데 심지어 그 피 검사 하나만으로도 제가 30분 넘게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그게 엄청난 일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재미난 내 몸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아주 속뜻이 크게 담긴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물론 제 의사 시간에 대한 이제 저희 네. 미니멈 차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험을 받지 않아서 그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피 검사를 좀 구체적인 어떤 이게 세포 기능 전문 기능 검사 쪽에도 들어가니까 네. 저는 내 건강에 대한 플랜을 다시 한번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막연히 콜레스테롤이 좀 보더라인이래, 당뇨도 그럼 뭐 내가 뭘 먹어야 되나? 그냥 처방약과 혹은 그냥 보조식품에만 의존했던 우리라면 이제부터 내가 뭔가 다르게 해야 되고 내 몸은 정말 뭐가 다르대.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한 한자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젊음의 시계를 함께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타임 항노화 센터 323-402-0458. 지금 현재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뭐 간단히만 나눴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다다음 주 2주 뒤에는 이 모발 이식도 좀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저는 또 이 비만 치료 이런 부분 뭐 제가 비만이어서라가 아니라 뭔가 이 체질을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타임 항노화 센터의 알렉스 킴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진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 그 건강의 비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3-402-0458, 323-402-0458번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선의 뷰티풀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1부 말미에 노래를 틀어놓고 마이크를 안 끄고 제가 말도 안 되게 노래가 조금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노래 따라 부르세요. 네. 뭐 잘하든 못하든 매일 그대와 네. 여러분과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의 뷰티풀데이 오늘 날씨 좀 볼게요. 어쩜 이렇게 더워요. 아침에 제 사랑하는 친구는 뭘 입을까 이거 입었다 더워서 벗었다가 또 이거 입으니까 너무 좀 꽉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 옷을 막 멋부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해서 지각할 뻔했대요. 제가 보니까 저도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집에서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야 이거 오늘도 덥겠는데 싶다가도 그래도 겨울인데 너무 얇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옷을 좀 입었다가 조금 준비하고 나면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몸도 좀 찌뿌둥한 것 같고 이게 겨울에 너무 더워도 안 된다니까. 오늘 날씨요 최고 기온 79도예요 80도래요 그래도 고맙네요. 내일 85도를 위해서 오늘 잠깐 징검다리 해주니까 오늘 덥겠어요. 네. 최저 기온은 51도. 웬일이래요. 30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감기 환자가 이렇게 많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알렉스 킴 박사님이 장 건강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잘 드셔야 합니다. 감기 걸리셨다고 잘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시고 소화 잘 되는 걸로 편안한 음식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그때 그 사람 인물 퀴즈 함께 합니다. 오늘은 NHS에서 도와주세요. 50불 상품권을 놓고 오늘의 인물, 미국의 인물 함께 탐구해 봅니다. 이 시간은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고 뉴스에서 나오는 인물이긴 한데 그렇게 꽉 관심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고 알긴 알아야겠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네. 다른 엄한 인물 말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우리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함께 만나봅니다. 퀴즈도 있으니까 선물도 있으니까 채널 고정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얼른 와서 인물 퀴즈 할게요. 그때 그 사람. 역사 속의 인물도 좋고요. 현재 화제의 뉴스의 주인공도 좋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함께 알아보고요. 인물 퀴즈도 함께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고요. 알아두면 뭔가 그래도 이해가 되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스포츠 등등등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해봤습니다. 과거의 인물도 물론 좋겠죠. 과거의 역사 속의 인물도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과거는 현재의 또 모든 또 거울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현재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한 인물을 좀 이렇게 파헤쳐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냥 뉴스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지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은 바로 케빈 워시 샤크. 네.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함께 요즘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뒤를 이어서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아마 이 케빈 워시의 임기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5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시장이 막 움직이죠. 저는 뭐 주식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네. 아무튼 어쨌든 어제 날짜로도 굉장히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매파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사실 또 경제 부분도 살짝
긴장하고 있고 비판적으로 좀 걱정의 눈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케빈 워시는요, 트럼프 행정부와 아주 직간접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어왔대요. 트럼프 1기 때 자문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공식, 비공식적 경제 자문 역할을 했고, 또 정책적인 공감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조죠. 금리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또 이제 인적 예. 인적 네트워크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가 바로 장인 어른이십니다. 에스티 로더 아시죠? 예, 이 화장품가의 명문 가문의 사위라는 점. 그가 이 트럼프 이너서클의 신뢰를 받는 배경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이 사람 이분의 이름 석자가 또 한국 뉴스에도 자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 아마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쿠팡 문제에 지금 그러니까 사회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케빈 워시에 대한 이름도 계속 아마 뉴스에서 듣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존재합니다. 요거는 먼저 좀 짚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절한 매파다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에 옛날은 아니겠죠. 이분 과거 연준 이사 시절이 있었대요. 이때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경계하는 아주 강력한 매파였는데 연준 의장 지명을 앞두고 싹 돌아섰다는 거죠. 비둘기파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좀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비판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아바타 노릇하는 거 아니야? 꼭두각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한대요. 그거는 또 비판적일 수 있으니까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근데 또 이분의 가장 치명적인 흑역사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경제회복이 굉장히 더뎠잖아요. 저도 그때 딱 이민 와가지고 한 11년까지도 막 맥을 못 추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힘든 상황인데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조기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이 전력을 갖고 있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 그렇게 조기 금리 인상을 막 주장했던 사람들 뜻을 따랐다면 미국 경제 회복이 더 늦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빈 워시 죄송합니다. 케빈 워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럼 일단 이분의 프로필부터 좀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1970년생이에요. 와우. 4월 13일생. 뉴욕주 올버니에서 태어났고요. 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공공정책학 경제 통계 중심이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 박사를 땄니다. 요걸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법학 박사 출신이다. 경제통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MIT 슬론 경영대학원 및 하버드 비즈니스쿨에서 시장경제학을 수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옆에 항상 따라붙는 게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 로더. 아마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에스티 로더의 그 분이나 그 골드 크림이 너무 유명했죠. 근데 이 에스티 로더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화장품 계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티 로더 화장품 가문의 이제 사위로서 트럼프의 그 오랜 친구인 장인 어른과의 그 관계도 있어서 아주 강력한 후원자로 이 장인 어른이 자리매김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경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995년에서 2002년, 똑똑했네. 이때가 벌써 20대 후반일 텐데, 모건 스탠리 M&A 부문 부사장 및 전무이사를 거쳤고, 2002년, 2006년은 백악관 부시 행정부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 국가경제위원회 사무총장. 와우. 그리고 이제 2006년에서 2011년 이 연준의 최연소 이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요때 아까 잠깐 실수했다는 거예요. 2008년 또 이때는 월가나 정부를 이렇게 잘 다리를 잇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고 하고요. 2011년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 연구소 방문 연구원 및 경영대학원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 2019년에 현재 쿠팡 문제 많죠. 이 사회이사로 역임을 하고 지금까지도 현재 근데 아마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은 요거는 관두셔야겠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쿠팡하고 뭔 관계야라고 얘기하실 텐데 사실 이제 그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과정에서 이 김범석 의장을 도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걸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사실 한국 정부와 쿠팡 사이의 개인정보 유출, 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쿠팡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갈등이 막 심해지니까 한미 통상 관계에도 약간 이 미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합리적인 매파가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억제를 강조하는 매파였으니까 또 근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나쁘게도 얘기하지만 좋게 본다면 약간 유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잘 융통성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네. 2026년 1월 신고된 재산 규모가 27억 달러래요. 예. 그러니까 발표된 것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역대 연준 의장 중에 가장 부유한 인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자, 케빈 워시. 네. 월가의 실무 지식부터 시작해서 백악관의 정치 감각, 두루두루 또 연준 이사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시야를 넓게 갖고 있다는 것도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백악관의 정치 감각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시장 친화적이면서 또 이 강한 달러를 더 지향할 것으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좀 더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금, 은 가격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다 요동을 치고 확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쿠팡 사태는 제가 굳이 여기서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케빈 워시에 대해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케빈 워시는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는 동시에 한국 사회와 경제에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땡땡의 사회이사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인데요. 2019년부터 지금 6년 동안 땡땡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매년 아주 수십만 달러 보상을 받은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엄청난 이 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 회사 유통회사는 무엇일까요? 땡땡 회사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NHS 상품권 50불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워시 쇼크 걱정되지만 그래도 기대가 많이 되는 케빈 워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와, 덥습니다. 이 요동치는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지키셔야 한다? 건강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건강한구 헬스 여신 김원정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봄입니까? 그러니까요. 봄이에요? 네. 여름이에요? 아, 진짜 오늘 80도 넘. 80도 넘죠. 예, 예. 내일은 네. 85도를 넘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아주.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잘 됐습니다. 네. 좀 운동도 하시고 겨울이라 왜 이상하게 겨울 되면 살이 찌고 안 안 움직여. 움직였어. 자꾸만 그냥 따뜻한 거 드시려고 그러고 따뜻한 쪽으로 가시는데 잘 됐어요. 예, 네네. 날씨도 좀 덥고 그러니까 좀 활동도 하시고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음. 근데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막 음. 좋은 경치에서 뛰기도 하고 그렇죠. 달리기도 하시고 다 좋은데 좀 위험해요. 아니 어르신 때 같은 경우에 아니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네. 회사 출근하면서 어. 우리가 뒤로 걷는 거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왜 약수터도 가도 네, 제가 예. 한국에서는 많이 봤어요. 뭐 산에 올라가시다가도 뒤로 맞아, 한 맞아, 번씩 맞아. 이렇게 예, 왜냐면 이렇게 공원에서도. 완만하니까. 예, 예. 근데 이 한인타운이 중심에서 뒤로 걷는 제가 어르신을 한 분 본 거예요. 안 돼. 근데 오전에 너무 위험해 보이어가지고 제가 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지나쳤는데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뒤에 거기 이렇게 무방비 돼. 상태 차도에서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특히 LA는 막 운동도 막 좀 우리에서는 인도도 막 울퉁불퉁불퉁 막 그쵸, 진짜 그쵸, 예, 맞아요.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막 꺼져 있고 막 이래서 길도 아, 진짜 안전사고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이 뭐 어디서든 운동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그쵸. 근데 요즘은 좀 장소를 그래도. 가리지 않으셔야 맞아요. 가리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언정 씨는 또 그렇게 뒤로 가시는 분을 뵀죠. 저 처음 저는 봤어요 미국에서. 어둑어둑 요즘은 이제 한 5시 반이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좀 해가 조금 길어졌어도 네.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한 5시 반 이제 해가 막 지는데 진짜 너무 껌껌한 옷을 입으시고 그건. 그러니까 산책을 하시는 거라. 근데 아, 나 진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여서 제가 한참을 그분들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길을 보는데 네. 자꾸 이렇게 움찔하시면서 넘어질 뻔하시는데 또 손을 잡고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 그것도 위험해. 네, 그것도 위험해. 좋지만. 같이 넘어지시면, 그러니까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시거나 뭐 네. 계단을 오실 때, 이때는 이제 서로 부축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두운 옷이 안 보여. 검은 옷이어서. 그냥 집에서 나오시느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당연히 뭐 해가 짧죠. 예, 야광을 입고 나오실 수는 없고. 근데 밤 산책, 새벽 산책 이거 좋지 않겠다 싶고. 근데 이제 또 해가 쨍쨍할 때 나가는 것보다는 맞아. 어르신들이 이제 뭐 식사하시고 예, 또 딱 그때가 예.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좀 걷자. 야광이라도 입으셔야 근데 돼요. 제가 이거 꼭 방송에서 말씀드려야겠다 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자녀분들도 날씨도 좋고 그런데 운동 좀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을 너무 밖으로 모시면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초 그런 체력이 네. 잘 안 돼 있으시면 헛디드시거나 이게 마음은 20, 30대, 마음은 이렇게 40대 한 맞네. 폭을 막 계단을 막 두 몸은 스텝 가실 그냥 것 같지만 그쵸. 이게 안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그리고 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욕심을 내서 무리해서 맞아. 하게 되면 어. 정말 큰일 나요. 그리고 막 삐끗하시거나. 10,000번은 걸으셔야 돼요. 막 5,000번, 6,000번 막 이런데 그것도 다 나이 연령대가 있답니다. 그 조금씩 하면서 늘려가고 예, 그래야지. 뭐 만보가 좋다고 막 갑자기 하시거나. 70대, 80대 어르신이 막 6,000보, 7,000 절대 다리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조금씩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딱 요때 제가 오늘 어저께 사실 한국일보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계절 나를 더 아끼는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광고인데 이렇게 벚꽃이 막 날리는 거예요. 와 봄이 온다 이런 생각. 디바네요, 디바. 디바가 네. 정말 어쩜 이렇게 이뻐요. 네, 벚꽃에 날리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지바이크를 좀 하시면서 이 환절기를 좀 잘 슬기롭게 보내시면 어떨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그 신문 저 처음 봤네요. 처음 봤어. 왜냐면 이렇게 저도 그때 계절로 바뀌어서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와 천국 봄이다. 힐링 최고 힐링 타임을 근데 갖고 있는 봄이면 우리 뭐다? 모델이. 괜히 이렇게 약간 집에 있으면 이런 날 막 되게 짜증나고 네. 집에서도 안에서도 오히려 맞아요. 더우니까. 실내는 또 온도 떨어지면서 음. 또 해를 막 가리시더라고요. 그 온도 올라갈까봐. 근데
그러다 보면은 더 이렇게 우울해지고 맞아.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또 확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또 그게 그래서. 마음은 그래도 오히려 더 네.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최고의 힐링타임을 갖고 있는 진짜 벚꽃이 마사지. 흩날리며 마사지만 받아도 운동하는 걸로 건강을 챙기고 그 효과가 있다 그러지만 마사지를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자극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혈액순환, 신진대사 원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정신적인 그런 자극까지도 줘서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자꾸 누울 것만 보고 기운이 없고 이런 분들도 마사지 받고 나면 일단 그러잖아요. 첫 번째 마사지 받고 나면 좋은 게 기분이가 좋아지고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피로의 약간 벽이 풀리면서 나른하고 이제 게으름의 어떤 그 이제 네.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좀 먹고 나서 좀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탁 잡고 네. 거의 이제 그 소파나 뭐 예, 침대에 이제 막 아주 그냥 푹 누우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딱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이제 오늘은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다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마사지 체어를 한다거나 이지바이크에 갑니다. 이지바이크. 그러면 확실히 마사지 체어를 하면서 쉬다가 이렇게 집안이 보여. 저쪽에 있는 설거지도 보이고. 여기에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생기는 잠깐만 거고. 저 냉장고 안에 내가 어저께 사다 놓은 정말 그래요. 뭐 음식 재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관을 보면 아이고 현관 정리한 지 오래됐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깨우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의 마음이 다르다고. 맞아. 정말 마사지 체어 받기 전과 후의 마음이 저는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다르고요. 완전 달라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사람이니까요. 음. 좀 이제 오래 누워 있을 때가 있거나 그쵸. 그러면 이상하게 다리가 또 갑자기 쥐가 나요. 뭐 한 자세로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벌써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진짜 막 다리를 막 구부리기도 하고 막 그 고통이 있잖아요. 네, 막 맞아요. 다리가 막 꼬일 것 주물르고. 같은데 그때도 마사지 체어에 가서 그쵸. 뭔가 좀 내 몸을 풀어주면 훨씬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증상도 번쩍 들어 사라져요. 정말. 그런 증상들도 네, 사라지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싹 증상이 사라지면서 그래 이러고 누워 있지 말자 움직이자. 그래서 진짜 화분에 물이라도 주고 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평생 한 장도 넘기지 않는 책도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한 음식도 오늘 맛있는 거 해 먹을까? 그러니까 네. 대충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워 있고 게으름 피다 보면 그냥 대충 때우지 아니면 계속 뭘 조금씩 넣어. 근데 그럴 바에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고. 맞아요. 제대로 된 거 하나 탁 차려서 제대로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사지 체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뭐 핑계. 저 핑계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마사지 체어가 있어도 있으면 또 그냥 한 것 같고. 그치. 그냥 보고 가지고 있으면서 만족해. 보고 만족하면서 거기다가 그러다가 입을 이제 다 널어 놓으시면서 근데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가 그런 분이 몸에 조금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마사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바로 좋아지는 거고. 맞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마사지 체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사지 받아야 좋아지는 건 아는데 그걸 누가 이제 풀어줘? 마사지 샵을 찾아봐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정말 계속 미뤄요.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그리고 요즘은 마사지 샵도 쑥쑥 가요. 안 시간. 보여요. 그러니까요. 많이 찾기도 없어졌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마사지 나한테 체어의 맞는. 보급도 많아졌고 이제 마사지 체어로도 충분히 그렇죠. 또 좀 받으시니까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렇지. 그렇다고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사지 체어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망설이시는 이유 나랑은 그치. 상관없는 얘기야라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이에요. 예산 맞아. 비싸. 비싸. 우리 집 형편엔 안 돼. 그리고 요즘 이렇게 예산이 힘든데 없어. 마사지 그쵸. 체어 들여놓을 여유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아파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돈을 생각해 보시거나 내가 그래도 마사지를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런 분들. 저도 마사지 체어 없을 때 적어도 일주일 열흘에 한 번은 무조건 갔었어요. 맞아요. 발 애 마사지 아빠가 하는데 너는 많았어요. 마사지 체어를 사라. 이 돈 모으면 너 그치. 그럴 정도로
아실 거예요. 마사지를 받아되거나 받고 나서 몸에 회복되는 거나 정말 노하우를 늦출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로 활력 있게 열정적으로 받은 후의 삶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달라요. 그런데 있어야 그걸 자주 받게 되고 내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왔을 때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그 이유도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헬스코리아를 만나셨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을 네. 확 덜어주시잖아요. 한 달에 83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한 달에. 마사지 한 번 받는 가격 또 안 돼요. 무이자라는 게 사실은 네. 엄청난 거예요. 예, 혜택이죠. 음. 네. 그래서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 손끝, 진짜 손바닥, 발바닥 하나하나 지압까지 완벽하게 돼요. 두피 마사지까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피까지 된다는 거는 네. 진짜 9가지 자동 혁명이죠. 프로그램 이 자동 모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받으시면서 그때그때 컨디션에 맞춰서 하실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마사지 처음 접하시거나 아직도 망설이신다면 헬스코리아 가셔서 그라비티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여러 가지 조건들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지바이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지바이크도 마사지 체험만큼 필수입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도 진짜 운동기구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 운동을 시작한다. 이게 네. 이 웜업이 없으면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뭐 짐에 가셔서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네. 런닝머신이라고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천천히 해놓고 뒤로 걸으신 아까 뒤로 걷는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뒤로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 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삐끗하면. 러닝머신이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르고 그래서 그 러닝머신 나이가 드실수록 러닝머신 사용을 굉장히 조심하시라 그래요. 네네. 왜냐면 막 기계가 갑자기 했을 때 막 갑자기 급발진하거나 뒤로 가시면 뭐 거기서 넘어진 겁이 나니까 넘어지는 분도 봤어. 저도 넘어졌는데요. 그 속도 조절 같은 거 이제 좀 잘 못하셔가지고. 근데 넘어지는 게 그냥 다행히 네. 그냥 뭐 엉덩방아 정도로 끝나시면 좋은데 이게 뭐 큰 무리를 와서 굉장히 제가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그래 젊은 친구들이야 뭐 속도가 빨라지면 그럼요, 맞춰서 뛰고 그럼요. 느려지면 맞춰서 다 잘하면.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께는 진짜 이지바이크가 좋겠다. 그러니까 이지바이크는 일단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짐도 끊어놓고 네. 그냥 도네이션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뭘 드시거나 집에 오시면 그냥 일단 자리 보전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자꾸 누울 자리 찾으시고 먹고 나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잠깐 좀 누워야 된다 나는 이러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게 제일 안 정말 좋아요. 강추합니다. 쉬세요. 쉬시더라도 발 올려놓고 네. 쉬세요. 그러면 이지바이크는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맞아. 이게 아까 뒤로 가시는 분들도 뒤로도 이게 가.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맞아. 빨리도 갔다 늦게도 갔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또 뭐 일하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딱 바로 올려놓으시면 가운데를 네네. 마구마구 지압을 해주니까 그 마사지까지. 용천혈이라고 하나요? 가운데 부분 그쵸, 그쵸. 용천열. 거기를 해주니까 사람이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서 발 마사지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30분 정도 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자동 프로그램. 근데 처음에는 좀 기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는 한 번 더 반복하실 수 있게끔 맞아요. 진짜 정말 나만의 그 만족도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페달이 돌아가면 네. 그 무슨 운동이 돼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됩니다. 아닌데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게 재활치료 의료 기구로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1, 2단계 속도가 또 워낙 속도가 느려서 있어요. 딱 규칙적으로 또 그대로 가니까 뭐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일정한 하다가 좀 빠르게 하시다가 네네. 다시 또 천천히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단계를 그러니까 이지 바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뭐 바이크, 뭐 사이클, 뭐 자전거를 타시면 더 할러리 없이 좋겠지만 이것도 위험해요. 그렇죠. 위험하시고 뭐 괜히 타시는 분들은 관절이 안 타시지만. 좋으신 분들이 이게 바이크를 하실 때 좀 발목.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 이지바이크는 그런 무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약간 근육에 조금 힘이 오 들어가요. 꿀럭꿀럭꿀럭 오고 그래서 땀도 좀 우리가 왜 안 쓰던 삐질삐질. 근육 쓰면 그러니까 운동 워낙 안 하셨던 분들이 이지바이크 그렇죠.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근육들이
맞아. 내가 안 썼던 근육들이 이렇게 약간 움직여. 당기면서 움직여요. 이렇게 간질간질간질 아시잖아요. 꾸럭꾸럭 하면서. 안 하다가 딱 하셨을 때 네, 그래서 그런 하고 느낌까지 나면은 받으실 수 하고 나면 있고. 약간 땡기는 느낌이 네. 있어서 근데 기분이 꾸준히 이제 하시면 그게 음. 이제 근력이 강화가 되는 거고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정말 발목 그 한번 삐끗하시면 큰일 안 나거든요. 된다니까. 일상생활하는데 진짜 지장 안 얻으시게 된다니까. 되고 지장 갖게 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쉽고 재미나게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생각보다 운동이니까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나요? 족저근막염도 그것 너무 때문에 막 도움받을 수 발도 있어요.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고. 베이는 느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경험은 없지만 그 그 고통은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게 본인은 살을 애는 듯한 막 그런 고통인데 보기에 멀쩡하니까 엄살 부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오해받는 것도 너무 맞아. 속상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저도 보기에는 멀쩡하니까. 예, 저도 언니가 이렇게 막 자지러듯이 막 무슨 뭐 유리 소리 밟은 지르시더라고, 그러면 막.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 막 이렇게 좀 안 겪어보고 그렇게 편안하게 말을 했는데 진짜 얼마나 서운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니도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편하게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다 운동의 강도가 있고 나한테 맞는 운동의 그 단계가 있대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레벨이 있죠. 뭐 누가 뭐 그걸 막 5,000보씩 6,000보씩 걷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하나씩 아유 그렇게 시시하게 저는요 우리 애들이 예 그렇게 저를 흉보더라고요. 이지바이크. 이지바이크 하고 있다고 정말 너무 이지 막 이러면서 엄마 운동하라 그러더니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 해보고 운동 된다고 아주 요즘은 자기들이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책상 밑에다가 네. 일하시면서도 놓고 처음에는 시간 활용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운동이 그러더니 이제 그런 사람들 아주 코가 납작하게 해줬죠. 이지바이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맞아요. 비슷한 제품 보고 오신 분들은 그냥 2대씩 사십니다. 근데 그냥 저희 보면 든든합니다. 거의 출시 가격 유지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제 지금 네. 정말 가격을 너무 이렇게 좋아요. 유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얼마죠 지금? 저희 출시 가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50불 오른 가격 관세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49불. 그래도 근데 이거 가격- 비슷한 거 500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이 그래서 너무 2대 좋아. 사가시더라고요. 이게 또 약간 그 리모컨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하시면 네. 되고 또 이게 조작 버튼이 아주 쉬워요. 맞아요. 네, 그냥 꾹꾹꾹. 그러니까 항상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없어. 정도로 그냥 꾹꾹꾹꾹 누르고 했을 또- 때 그 효과를 네, 아니까요. 그리고 뭐 움직이기 어려워 절대 아니에요. 의자 밑으로 쏙 들어갔다가 또 쏙 나오고. 부피도 차지 예.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하시면서 진짜 뒤로 가기도 저는 강추합니다. 너무 재밌죠. 굉장히 뒤로 가기 하면 한 운동의 2배가 되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운동하는 아킬레스 강도가. 강도까지 관리가 어. 되면서 그리고 너무 저는 좋아요. 이제 그 가자미 근육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응용해가지고 발을 또 발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까치발 운동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가 조금 낮아졌을 때, 네, 네. 그렇게 좀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운동 플러스 마사지까지 되는 요런 기구는 없다. 근데 바이크. 또 이지 FM이라는 게 나와서 지금 이제 가자미 어, 근육 얘기하시면서 네. 까치발 운동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지바이크 할 때는 조금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얘 속도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그쵸,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럼 요건 또 따로 서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고. 이지하게 네. 저절로 자동으로 또 이 운동을 시켜주는 너무 고맙다. 그래서 걔도 이름이 이지 이지 FM. 이지 시리즈예요. 네. 그래서 이지 FM이라고 또 신제품이 요즘 엄청난 또 예, 사랑 연말에 받으시더라고요. 나왔는데 너무 빠르게 소문이 나서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스웨이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스웨이 기능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발 어. 들었다 놨다고 일부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그치. 근데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스웨이 기능이 있어서 계속 이 본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끄떡끄떡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발목 강화 그 근력들을 강화 운동을 여러분, 시켜주는 거고 진짜 헬스코리아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안 하실래요, 여러분? 정말. 발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만 이지바이크는 발만 얹으시면 되고 요건 발만 넣으면 되고 발만 걷으시면 되는데 그냥 그러면서 손가락 또 하나만 놓으시면 되는데. 마사지가 정말 제대로입니다. 맞아. 발바닥이 최고야, 최고. 얼마나 야무지게 꽉꽉꽉 요거 할 자리들을 눌러주는지 그 직접 매장에 가서 좀 체험해 보실 수 해서도 있어요. 되잖아요. 네, 예. 지금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면서 이지바이크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났죠. 엄청났거든요. 엄청났죠. 그 인기를 지금 이지 FM이 이어받아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와우. 근데 이게 약간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 FM은 마사지가 메인이에요. 발 마사지기인데 여기에 운동을 같이 해주는. 그러니까 마사지만 아니야. 네네. 운동까지 가미가 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지바이크는 운동이 메인이고 운동이 여기에 메인이고 발 마사지가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발 하나 쑥 넣으면 이제 네. 공기압 압력이 부 그렇죠. 올라오면서 발바닥, 발등 아주 야무지게 눌러줘요. 꾹꾹꾹 눌러주면서 또 거기서 스웨이 기능이니까 네. 발을 한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저 요즘 사무실에 있는 시간에 거의 이렇게 발이 끼고 거의 사신다고 절대 여기서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게 저희 사무실에 한 대 있거든요. 아 그 진짜. 이원석 이 감독이랑 저희 네 감독님이랑 미디어 감독님. 서로 이렇게 순번을 두 번 한 번 끝나면 15분이면 끝나는데 한 번 더 누르시면 서로 이렇게 째려봐. 이렇게 눈치 주죠. 그만하세요. 네. 근데 정말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도 이제 저희가 작업할 때 있잖아요. 컴퓨터 그렇죠. 앞에서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보고 할 때 야 이게 밑에 있으면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다리 정말 잘 좋아요. 부으시는 분들, 그럼요. 붓기 이렇게 있으시고 좀 발 자체가 좀 무겁고, 근데 맞아요. 운동은 심하게 또 못 하시고, 못하고. 마사지는 시간도 없고. 좀 이렇게 좀 더 좀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는 요게 최고네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생활 오래 하시거나 또 서서 계신 분들도 그러지만 발 밑으로 내려간 혈액들이 심장으로 다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데 이 밑에서 혈자리들 막 눌러주면서 발에 자극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꽉꽉꽉꽉 눌러주면 이게 펌프질을 하듯이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쵸 그쵸. 혈액 순환이 확 되는 게 본인이 그 받고 받고 있으면 싶다. 느껴져요. 요건 저도 사무실에다 좋아요. 하나 갖다 놓고 시원해요. 싶다. 하나 지금 방송하시면서 해도 이게 또 저소음이라 헬스코리안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모든 웃음 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막 계속 행복하게. 네. 자 이지 바이크에 이어서 이지 FM이 출시되면서 사실 헬스코리아는 뭐 발 마사지계의 뭐 최고봉이죠. 뭐 자타가 그쵸. 공인하는 그러면서 믿고 그냥 여러분들이 진심인 구매하시죠. 그런 곳이니까 이지 FM도 한번 여러분 아마 집집마다 요거 선물로도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연말에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져나갔던 것 같고 본인이 해보고 이제 막 요것도 선물을 출시 하는 거죠. 가격으로 아직 출시 가격으로 출시 주고 가격, 계시네요. 출시 가격에서 아마 얘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 2달도 안 됐죠. 네. 두 달 정도 됐나? 출시된 지 그러면 이제는 한 3달까지 지키시려나? 그러네. 그러니까 출시 가격일 때가 제일 여러분들 맞아. 가장 원래 이게 착한 가격입니다. 거의 한 400불 가까이 되는데 지금 네. 299불 네네. 99전에 플러스 텍스에 이제 이지 FM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 보시고요. 발 마사지기면서 가자미 근육을 아주 움직여주는 제대로 똑똑한. 운동해 줍니다. 야, 그냥 정말 발만 얹으시면 되게끔 헬스코리아에서 아주 이지하게 만. 네, 이지 바이크 같은 경우에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 드립니다. 아직 2월이 됐지만 와우 드릴게요. 사은품 아직 드릴게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네. 가격 그대로고 야. 저희가 쭉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사실 때 네. 3,999불 네, 그리고 네. 이제 48개월 무이자 할부하시면 83불 플러스 플러스 텍스예요. 거기에 이지바이크 선물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저는 지켜주시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네.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변명할 맞아. 변명거리도 없는 네. 거고 뭐 무슨 핑계 이 대실래요? 정도에서도 마사지 체어를 집에 한 대 안 들여놓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건강을 좀 뒷전으로 하시고 소홀히 하시고 안 하는 지금 사느라 바빠서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 후회하실 날이 오고 근데 지금 마사지는 늦게서 하실수록 후회하시거든요. 이지 FM하고 이지 바이크 다 OTC 코드가 OTC 카드네요. 되네. OTC 카드, OTC 카드. FSA도 저희 헬스코리아에서 사용하시면 대박. 모든 거 다 적용이 OTC 됩니다. 플렉스 카드가 지금 여러분 다 가능하시고 EBT 캐시도 받으시네요. 네네. 와. 그거는 이제 건강식품 뭐 이런 거. 그렇죠.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매장으로 가셔서 저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 있는 나눈 카드 다 들고 오세요. 이지 바이크, 이지 FM 요거 한번 진짜로 좀 가서 직접 해 해보세요. 보시고 운동이 되는지 안 디자인도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네네. 자리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저 이지 FM 너무 탐난다. 제가 볼 때 네, 볼수록 이쁘네요. 머지않아 네. 그 제품 사용 후기가 이 이제 방송에서 곧 나올 리얼하게 겁니다, 또 여러분. 전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확실한 느낌. 오늘 헬스코리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야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이렇게 쉬운데 이지야, 이지예요. 오늘은 이지로 부모님께도 갔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제가 이렇게 이 건강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또 헬스코리아가 이렇게 그 혜택을 마사지 누려야 돼요. 마사지 체어에 어떤 대중화를 주셨고, 근데 저도 자꾸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맞아. 예, 근데 진짜 좀 이런 마사지 체어나 이런 좀 쉽게 하시는. 근데 저는 왜 뭐가 제일 가슴 아프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도 혈압이 이제 오랫동안 고혈압인데 네. 이제 아버님도 항상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당뇨도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아빠는 어쩜 이렇게 운동을 안 해. 맨날 앉아 계셔요. 좀 나가세요. 그러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 나간다.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 보시면 저게 무슨 운동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걸으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 그게 운동이 돼요. 더 강하게 체조도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막 러닝머신도 하시고 뭐 아니면은 뭐 한 1000보 2000보는 거리셔야지. 그렇게 천천히 걸으시면 그게 운동이 되는데 그냥 웃으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우리 힘들죠. 아버지한테는 운동이었는데 막 다그쳤어.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예, 그래서 저도 이 이지바이크 뭐 이지 FM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저게 그냥 우리 아버지 항상 그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네. 거기 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네.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저도 그랬고 그렇게 운동하세요. 당연히 또 운동하셔야지. 건강하시지. 그 나이가 되지 않고서는 저 경험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내 기준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말만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헬스코리아 가셔서 이렇게 좀 모시고 가셔도 되고 진짜로. 아니면 그냥 가셔서 배달 저희 무료 배송으로 다 원하는 곳으로 해드립니다. 직접 본인이 해보고 그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이렇게 알아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질 않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아무리 요즘 세상이 좋아지고 뭐 너무 좋다고는 하지만 그게 내게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남들은 다 젊음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맞아. 사는데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뭐 나는 형편이 안 돼 뭐 방법은 찾으면 나옵니다. 그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길은 막히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명거리만 생기고 나를 합리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이유만 찾게 되는데 당연하지. 뭐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길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럼요. 내 건강을 위한 길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찾을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라는 그런 이제 가보시면 그런 믿음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저도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꾸준히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뭐 그 보면 아이고 그래 저 운동이 좋고 뭐 저게 좋고 다 트렌드만. 좋지만 나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안 할 거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헬스코리아가 그런 것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짝 예. 이게 아니고 누리아이도 그렇죠. 뭐 이지 바이크, 이지 FM 그냥 저기 있으면 진짜 누가 와서 네. 던지지 않는 한 고장도 안 나. 예, 그냥 던져도 고장이 안 나. 그냥 튼튼한 게 항상 있어서 늘 이거 좀 한번 할까? 맞아요. 요거 좀 한번 할까? 한결같이. 예. 그러니까 건강도 그래야 돼요. 뭐 집에 좋은 막 무슨 트레드밀, 런닝머신 막뭐 막 고가에 TV 달려 있고 막 이런 네. 거 있으면 뭐해? 안 하는데. 그래서 잠깐 쓰고 말면. 그러니까. 하지만 헬스코리아는 뭐 여러분들 곁에서 건강을 위해서 쭉 처음엔 건강지킴이 뭐 마사지 체의 명가 여러 가지 애칭들이 붙으면서 네. 헬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함께 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이제 분들은 이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헬스코리아를 잘 모르고 아니면 내가 가깝게 접해보지 못했다 하시면 건강을 위해서 건강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꾸준한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최고의 건강은 꾸준함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더라도 네, 그게 뭐 운동이 되겠어? 그게 뭐 그렇게 건강에 좋겠어?
아니요. 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네,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해보세요. 하시면 나온다잖아요. 그럼요. 예, 하시면 내 건강으로 표현돼. 음. 어느덧 아이고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 잠깐 산보하는 것도 힘들고 숨차고 힘들었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시고 예, 나가실 때 벌써 힘이 달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지바이크를 어르신들은. 집에서 좀 하시면 그러니까 친구분들하고 막 그 산책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실 때 달라요. 훨씬 몸이 그 전과 달리 가뿐하고 뭐 더 앞장서 걸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르신들이. 맞아요. 복복도 막. 네, 네. 그래서 넘어지시거나 이런 균형 음. 감각도 잡혀지시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 뭐 나는 잘 걸어 튼튼해 또 하시지만 자만하시지 마요. 예, 그러지 마시고 한결같이 여러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헬스코리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매장 안내 좀 해주세요. 가야죠. 네, 직접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헬스코리아 한인타운에는 그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에 네. 있고요. 2층에는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안에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도 옆에 있고요. 네. 가든 그로브는 길벗 선상. 그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이에요. 네. 길벗 플라자. 그러니까 인방앗간 떡집 옆이니까 그냥 가세요.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지 시리즈로 좀 가는데 그러게. 일단 쉽게 접근을 쉽게. 하는 게 네. 문턱이 꾸준하게 또 없어요. 할 수 있으니까. 이지 문턱. 그냥 문이 항상 열려 있고 뭐 벚꽃 피는 봄날도 네, 네.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에 꽃이 피는 그런 예, 맞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따뜻하니까 가서 그래. 매장에 가셔서 움직여야 해보세요. 돼. 예. 그리고 OTC 카드, 뭐 플렉스 카드, 어. FSA 카드 모든 카드들 다 들고 가셔서 거기서 또 상담하시면서 사용할 수 그쵸. 있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그런 그 플랜도 다 그쵸. 예, 마사지 체어도 아주 편안하게 예, 음. 플랜도 다 짜주시고 다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가시고요. 또 뭐 이런 것들 체험하시기 위해서 좀 미리 전화하고 가셔도 좋죠. 그렇죠. 예약하고 가시면 저희가 원하는 모델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또 몰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희 무엇보다도 마사지 체어 선택하시기 전에 다른 브랜드들, 네. 다른 뭐 모델들, 회사들 다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헬스코리아 꼭 들리셔야 하는 또 한 가지 큰 이유 뭐죠? AS. 아, 저희 풀 워런티 3년 드리고 요것도 바로바로 진짜 연결된다. 매번 말씀드려야겠더라.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AS 정말 중요해요. 마사지 체어 10년은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AS 확실하게 되는 곳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결같은 여러분의 루틴을 네네. 지켜드립니다. 헬스코리아와 오늘 함께했고요. 또 헬스 여신 김원정 씨의 말도 저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도 이지바이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한결같이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지바이크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네, 근데 해야 됩니다. 그건 눈동이래요. 눈동. 눈동 아니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알겠어. 좀 이따 갈게. 네. 네,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고 천천히 무리하지 마시고. 그쵸.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지바이크 안 사주실 거면서 빨리 걸으라 그러고 부모님한테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천천히 항상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후회스러워서 한 말씀 고해성사하듯이. 드렸습니다. 네. 네.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게 여러분들 모시고 가세요. 네, 네. 해보시고 직접 체험해보시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그런 헬스코리아의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헬스 여신 김원정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빨간 차의 효과, 네, 여러분의 필터 긍정적이고 설레임 가득한 그런 필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날씨 더우니까 음식도 조심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해주세요.